안녕하세요. 자, 오늘 6번째 이제 그림 상담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6번째 손님 우리 고말님 모시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아마 비슷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파헤쳐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한번 풀어 나가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고말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고말님은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시고 21살이시죠? 네네. 1학년 하자마자 반수를 시작해가지고 3학년이긴 한데 한 네. 학기가 비어있어요. 아, 그래서. 한 학기가 비어있구나. 코스모스 졸업하겠네, 이제. 그쵸. 일단 현재 상황부터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대학교 3학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군대를 이제 안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군복무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시고 이제 빨리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만들어도 2년 뒤에나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막막한 심정도 드시고 네, 이도저도 못하고 이제 학교 가서 계속 이제 그림만 그리고 계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우리 남성분들 특히 이제 군복무 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군복무 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우울해 하실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을까? 솔직히 안 해도 되는 순간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 사람은 닮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사람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거는 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체력적인 거? 체력이 느는 거? 운동을 많이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는 거는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은 게 아직까지 내 인생에 아직까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얻었었던 그런 지식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를 간다면은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는 2002년이거든요. 22년 전이에요. 거의 20년 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렇죠? 지금은 좀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기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학교는 계속 다니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허투루 이제 보낸 세월이 없으니까 조금 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현역 가셔가지고 테트리스 잘 쌓아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그림 경력 요 부분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우리 특성화고 디자인과 이제 진학한 뒤에 이 디자인과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걸 공부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디자인과긴 한데 막 애니거나 그런 데는 아니고 네네. 이제 그냥 성적으로 들어간 학교인데 네.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약간 툴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포토샵 자격증을 따거나 네. 일러스트 자격증을 따거나 뭐 인디자인이나 저는 평소에도 원래 맨 처음에는 만화가를 생각을 했고 만화 그래가지고 좋아하셨구나. 미대 입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미술학원 한번 다녀보자 해서 그냥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요. 이 강남 따라간 케이스가 아니구나. 이게 본인 의지로 간 거구나. 그다음에 힘들었던 점? 이거는 뭐냐? 본인이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 네. 제가 그림 그리면서 고등학교 이제 때도 입시를 하면서 옆에서 네. 선생님께서 계속 그림을 봐주셨고 네. 이제 20살 됐을 때도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그림 봐주셔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계속 쭉쭉쭉 늘었어요, 사실. 네네. 이제 대학생활 되고 이제 졸업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저 혼자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가 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궁금해지기도 했고 음흠. 혼자서 그리니까 이제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혼자서 뭔가 일정을 만들었을 때도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고말님 그림 띄워놓고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반님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맞아요. 만바님 느낌이 확 나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캐주얼한 계속 느낌도 좋아하고 반실사 느낌도 좋아하고. 이런 모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다가 막히는 부분 있을 때 좀 하고요. 내가 스스로. 혹시 같습니다. 학원 경력은 있나요? 학원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셨어요? 아니면 그냥 꾸준히 학교 다니면서 그냥 혼자서 계속 하신 거예요? 20살 때 제가 반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원래는 종이로 그리다가 네. 디지털로 하는 입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림에서 느껴지는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은 네. 뭔가 스타일이 잘 잡혀있다, 잘 그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장 첫 번째 받는 느낌은 착실하다야. 근데 이건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 나이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거든요. 네. 착실한 게 보여요, 보면은.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림 그리면서 힘들었었던 점이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약간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타겟팅 지점이 어디에 찝어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고칠 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모자란 점이 뭐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멘탈은 어떠세요? 약간 그림 때문에 그냥 그리고 이거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대지 못할 만큼 이제 어려운 느낌? 그냥 그랬었던 쿠션적으로 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없었죠. 네. 그건 아직은 없어. 멘탈이 튼튼한 편인데? 약간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하면서 뭐 이제 뭐 그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갑자기 손이 안 가요. 이런 것보다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지. 몸은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멘탈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멘탈 튼튼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이 나이 때 되면은 한번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예요. 그냥 내가 만약 그 어떤 실수를 좀 잘하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야. 나 멘탈 진짜 약해. 네가 만약 나한테 뭘 물어봤잖아? 그럼 난 그걸 자신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 거야 아마. 라고 이제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약간 주저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모자란 게 뭐지? 이때쯤 되면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친구들끼리 어느 수준까지 얘기해요? 그림을 그냥 얘기를 할 때? 혹시 이상한 점 없냐? 얼굴 안 예쁘냐? 이 그림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다음에 한번 이렇게 물어봐봐요. 내 스타일 구려? 그것도 얘기하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친구랑. 저는 그냥 완전 제가 트렌디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트위터에 올렸을 때 반응이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해할 때 내 그림 솔직히 너무 그린 것 같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트렌디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그림에 대해서 비판해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좀 제 감정을 빼고 그냥 음. 어느 비율이 틀렸으면 뭐 비율이 틀렸다. 얼굴이 좀 내가 봤을 때 안 예쁜 것 같다. 첫인상이 하면은 안 예쁜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도 뭔가 그림은 계속 그릴 거니까 제가 생각하고 약간 이상향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잘 그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혼자서 하니까 너무 가끔은 너무 하기 싫은 날도 있고 그리고 그렸는데도 제가 나름대로 제 그림을 객관적으로 되게 보고 싶은데도 막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안 예쁜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고치기가 좀 힘든 거죠. 분명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직 더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캐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준수한 수준인데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림 그리면서 힘들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 본인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 뭘 더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다가 힘줘야 되는지 분명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는 비율적인 부분을 어떤 부분? 비율적인 부분. 비율? 예를 들어서 인체 비율? 인체 비율이 가끔 가다가 혼자서 그린다고 보면 틀린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완성하고 나고 보니까 어딘가 이상하다 생각되고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좀 왜 문제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인체 비율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인체를 공부할 때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질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츠별로 하는 거야. 팔이면 팔을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이면 얼굴만 보고, 다리면 다리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신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 전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러프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인체 구조 잡고 포즈를 이렇게 인체를 잡아놨거든요, 안쪽에.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위에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보고 있는 디자인은 뭐예요? 툭까놓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 자료예요. 다른 사람 그림이잖아, 그죠? 다른 사람 그림은 내가 그린 인체 각도랑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일치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인체를 그려놓고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심선이 이쪽으로 지금 틀어져 있거든요. 나는 이 팔 부분 여기서 보고 장갑 보고 어깨 부분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쪼개서 봅니다. 쪼개서 봐. 디자인을 쪼개서 봐. 근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내가 그 디자인 하나하나의 중심선이 있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정장을 입으면은 이제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벨트가 여기 있으면 여기 중심선이고 여기랑 여기가 중심선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많이 틀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절로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사람 팔을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쪽 팔 요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팔이 어때요? 약간 짧아요, 그쵸? 근데 일부러 늘리거든요. 네. 일부러 좀 늘려서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한 요 정도는 좀 더 길게 그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좀 더 길게 그려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인체 비율 자체가 이제 이렇게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인체 공부를 할 때도 요걸 따로 그리고 요걸 따로 그리고 요걸 따로 그리고 요걸 따로 그리면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린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항상 비율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붙여가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신 그리는 걸 항상 추천을 해요, 저는. 평소 진이 그냥 크로키 10장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모작 하나 하고 손그림으로 캐릭터 원화 모작 이렇게 한 장 정도 하거든요. 네네. 괜찮을까 이렇게 봤을 때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좀 약간 공부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크로키가 아니라 스케치를 하세요. 스케치요. 한 개를 오래 그리세요. 아, 한 개를요? 한 개를 오래 그리세요.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회사에서 바쁠 때야. 근데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 빨리 그리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내가 그림 빨리 그리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회사 가면은. 근데 그건 바쁠 때 얘기야, 바쁠 때 얘기. 근데 안 바쁜데 뭐하러 바쁘게 그려, 그림을. 오히려 디테일을 이제 올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오히려 한 가지를 오랫동안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관찰, 오랫동안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의 이제 그 피규어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인체 비율이랑 그 다음에 근육 구조랑 이런 거를 내가 어디까지 최대한 많이 캐치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크로키란 말을 내가 좀 쓰는 거를 나중에 하라 그러거든. 나중에 해도 그 늦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형태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쾌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크로키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진짜 내가 오랫동안 인체를 공부하지 않았고 인체에 대해서 좀 많이 잘 몰라요. 그러면은 오래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인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얼굴 연습하고 그 다음에 뭐 인체 연습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잡혀 있진 않거든요. 잡혀 있어요. 잘 잡혀 있는 편이고 노력하면은 대부분 다 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꽉 막혀 있는 게 컬러랑 빛이거든요. 맞나요? 되게 고민 많아요. 이론 같은 것도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꽉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빛과 컬러를 테마로 삼아서 올해 한 해만 이것만 공부하셔도 저는 그림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스케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루틴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제 한 일주일치 한번 읊어보세요.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똑같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똑같은. 평균적으로 8시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에 도착하면은 9시에서 10시니까 중간으로 9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9시 반에 학교 도착. 10시부터 손그림 시작하는 것도 시작해서 12시까지 손그림 연습하고 네. 1시간 정도 밥 먹고 쉬는 시간 잡아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쉬고 그 다음에 1시부터 6시까지 계속 디지털 그림 그려요, 그때부터. 5시부터 디지털 페인팅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한 7시쯤에 도착해가지고 밥을
넉넉하게 8시까지 먹고 나머지 그 8시 이후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쉬는 것 같아요. 지금. 8시부터 쉰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이게 그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 네.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금요일은 토일은 보통 놀고요. 그냥. 금요일 놀고 그냥 토요일에는 제가 야간 알바를 해요. 그래가지고 알바 하시고 알바 무슨 알바예요? 편의점 야간 알바. 편의점 야간 알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저녁 통째로 그 다음에 일요일날 자겠네. 자고 그냥 일요일날 네 자고 한 3시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3시에 일어나서 뭐해요? 그때는 제가 크로키를 10장씩 하는데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모임 사람들끼리? 그냥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시키는구나 이제. 크로키만 이제 10장 하는 거죠. 그렇게 10장. 이거 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개선시키고 싶은 거 네. 저는 더 빡세게 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네.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걸 확인해보고 싶은 점도 있었고 거기서 개선 사항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싶었고 이게 좀 가장 참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이걸 집에서 소화하고 있으면은 아니 외부에 나가세요 아니면은 뭐 약간 그림 그리는 공간이라고 분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게 네. 아니라 너무 잘 분리하고 있거든. 너무 잘 분리하고 있어가지고 요건 전혀 문제되는 게 없고 도착해가지고 손그림 이제 2시간 하고 뭐 1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디지털 페인팅 하고 한 5시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 7시간 이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효율이 한 못해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나올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치. 이거를 뭐 데일리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좀 꾸준하게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솔직히 괜찮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욕심을 가져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원한다면은 이제 1시 점심 먹잖아요. 네. 그리고 6시 해가지고 저녁 먹고 근데 그게 어. 저도 그러고 싶은데 학교 조교님이 퇴근하셔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저녁까지 안 열어나요? 제가 사실은 원래 그런 작업실이 열려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교수님한테 따로 혹시 방학 때 써도 되냐 여쭤보고 뭐야 모범생이잖아. 너무 잘하고 있는걸? 그러면은 좀 빡세게 하고 싶으면은 8시부터 9시까지 쉬엄쉬엄 밥 먹고 그 다음에 크로키를 일요일날 10개를 몰아서 해요? 하루에 10개씩 해서 총 일주일에 70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 크로키 하고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네. 손 스케치 할 때 저거 크로키 하는 거죠 그쵸? 크로키 네 합니다. 그러면은 8시부터 해가지고 9시부터 해가지고 11시까지 스케치 네. 하세요. 스케치요? 이 스케치 하는데 테마를 잡고 하시는데 네. 뭐 전신 스케치 하죠. 전신 스케치 비율 공부거든요.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인체 공부랑 같이 하세요. 요거 하면은 빡빡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리고 금요일날 쉬거든요. 네. 이날은 아주 좋아요. 그냥 푹 쉬세요 이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해가지고 전신 스케치하고 이제 개당 1시간 이상 1시간에서 막 2시간 막 해도 돼요. 그리고 인체 공부랑 같이 요거를 끼워 넣으세요. 그러면 디지털 페인팅 할 때는 뭐예요? 위쪽에 올라가시면 재질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재질 공부하고 위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약간 얼굴도 하면서. 그러면은 디지털 페인팅 할 때 전반적으로 좀 재질 금속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는데 저 약간 뒤에 봤을 때 이 재질별로 좀 그 구분을 좀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질 페인팅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뭐 천이면 천, 셔츠면 셔츠, 가죽이면 가죽, 그리고 내가 뭐 이제 동물 털이면 털 이런 식으로. 약간 연습을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너무 연습만 매몰돼가지고 그냥 아니요. 연습 실력만 다릅니다. 늘어- 왜냐면은 그냥. 지금 그러니까 아웃풋을 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 근데 아웃풋을 했는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문제지? 내가 아웃풋을 왜 이렇게 못하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더 인풋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풋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딱히 문제되는 게 없거든요. 본인 버릇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면은 꾸준히 인풋을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풀릴 거야. 양을 좀 많이 그쵸. 늘려보는 식. 근데 그 인풋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료를 보고 취합해가지고 내 거에다 적용을 할 때 비율에 맞게 적용을 해라. 지금은 그러니까- 인풋을 할 때 7대3 비율이 좋습니다. 7대 내가 개인작 연습할 때는 3 정도만 줄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인풋의 그 공부의 양을 7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이 비율이 역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
그리고 내가 좀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인풋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자고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크로키 10장 요거는 이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폰 좀 하다가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크로키 하고 그냥 그날은 그냥 그러고 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포기하세요. 금요일날 쉴래요? 일요일날 쉴래요? 일요일날 쉬시고 그러면은 금요일날 있잖아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 날은 디지털 모작하세요. 디지털 모작이요? 네. 일요일 날요? 디지털 모작하는데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눈썰미가 좀 좋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 사람 그림들 있잖아요. 그냥 네. 모작하세요.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 딱 금요일날 하루 종일 하세요. 그냥 금요일날 내가 뭐 편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럼 3시부터 딱 9시까지만 하세요. 9시요. 3시부터 9시까지 딱 하고 노세요 또.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늦지막히 알바 가잖아요. 그리고 네. 일하고 와가지고 일요일날 이제 좀 쉬고 이렇게. 그러면은 좀 약간 그 텐션이 맞을 것 같아요. 금요일은 그냥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림 분석하면서 모작하기. 아, 저 일요일 하는 날로. 아, 일요일을 하는 날로? 그러면 일요일을 네. 모작을 하는 날로 하고 금요일을 쉬고. 많이 빡센 게 아니라 뭔가 하는 느낌이 항상 드는 느낌? 뭔가 이제 좀 약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약간 이상적인? 되게 이상적이에요 이게.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군대 갔다 오지 않았다는 부분만 이제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이고 그거 빼면은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밸런스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시죠. 자,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좀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잖아요.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모든 게 좀 처음이고 혼란스럽기도 해서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주기차게 쭉 갖고 가세요. 제가 보기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확신이 생겼다. 나에 대한 눈도 생겼고 앞으로 병원 선생님 지적하는 부분이나 좀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이걸 좀 루틴을 잘 쌓고 가면은 군대 가서도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쭉 가져가시면은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좋은 그림쟁이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랜 시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말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병호쌤의 그림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마워, 빠이빠이.